여러분,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웹사이트, 심지어는 인공지능 비서까지요. 이 모든 게 사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의 거대한 엔진 위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거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그게 바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디지털 세상의 심장부, 이 숨겨진 엔진의 세계와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치열한 전쟁에 대해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드리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에이, 우리는 자체 기술로 다 개발하는데 오픈소스랑 상관없지. 과연 그럴까요? 이 질문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진짜 놀라운 통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2025년 시놉시스 보고서를 보면요. 분석된 코드베이스의 무려 97%,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97%가 오픈소스 코드를 포함하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상 우리가 쓰는 거의 모든 소프트웨어가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쓰는 애플리케이션 하나 있잖아요. 그거 하나 만드는데 평균적으로 900개가 넘는 오픈소스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900개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알게 모르게 수백, 수천 개의 오픈소스에 매일같이 의존하면서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제 오픈소스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현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먼저 오픈소스가 어떻게 세상을 지배하게 됐는지, 그 어마어마한 힘은 어디서 나오는지부터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 생태계의 중심에서 벌어지는 갈등, 바로 오픈소스 냉전의 실체를 파헤쳐볼 겁니다. 다음으로는 기업들이 마주한 리스크와 그 해법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AI 시대에 이 오픈소스가 또 어떤 새로운 판을 짜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멀지 않은 과거로 한번 가볼게요. 예전 소프트웨어 시장은요, 오라클이나 VM웨어 같은 아주 비싼 독점 제품들이 꽉 잡고 있었죠. 한번 발을 들이면 다를 선택지가 없어요. 그냥 계속 막대한 비용을 내야 하는, 말 그대로 벤더한테 종속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리눅스 같은 강력한 오픈소스가 등장하면서 이 단단했던 독점의 벽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거죠. 아니, 그러면 오픈소스가 도대체 어떻게 그런 거대 기업들의 독점을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그 압도적인 힘의 원천, 그 핵심에는 바로 집단 지성이라고 불리는 전 세계 개발자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이 커뮤니티의 규모 혹시 상상이 가시나요? 자, 보세요. 세계 최대 오픈소스 플랫폼인 깃허브에는요, 무려 1억 명의 개발자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1억 명이요? 자,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세계 최고라고 부르는 IT 기업 5곳 있잖아요. 구글, 아마존 같은 그 직원들을 다 합쳐도 100만 명을 조금 넘는 수준이에요. 거의 100배 차이죠. 이게 바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인 기여와 열정으로 똘똘 뭉친 커뮤니티의 힘인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애플, 테슬라, 인텔에서 반도체 신화를 썼던 그 전설적인 엔지니어 짐 켈러가 이런 말을 남기고 갑자기 오픈소스 기반의 회사를 차렸습니다. 오픈소스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는 똑똑한 한 사람이 아니라 집단의 지성이 결국 세상을 바꿀 거라고 확신했던 거죠. 하지만 이렇게 이상적으로만 보이는 생태계 이면에는요. 사실 보이지 않는 균열과 갈등이 있습니다. 바로 오픈소스를 만드는 창작자들,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막대한 돈을 버는 거대 기업들 사이의 소리 없는 전쟁, 이걸 우리가 오픈소스 냉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갈등의 구조는 아주 명확합니다. 자, 한쪽에는요, 엘라스틱이나 하시코프처럼 정말 열정 하나로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이끌지만 정작 돈은 잘 못 버는, 심지어 적자를 보는 개발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편에는 AWS나 구글 클라우드 같은 거대 클라우드 기업들이 있죠. 이 회사들은 아주 잘 만들어진 오픈소스를 그냥 가져다가 자기네 서비스로 예쁘게 포장해서 엄청난 수익을 올립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그 기술의 뿌리가 된 생태계에는 거의 기여를 안 하는 거죠. 이 갈등이 극에 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포크라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뭐냐면 코드가 전부 공개되어 있으니까 라이센스가 마음에 안 들면 에이, 그럼 우리끼리 할게 하면서 마지막 오픈소스 버전을 통째로 복사해서 새로운 길을 가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엘라스틱이 AWS의 상업적 이용을 막으려고 라이센스를 바꾸니까 AWS는 기다렸다는 듯이 코드를 그대로 복제해서 오픈서치라는 경쟁 프로젝트를 만들어버렸습니다.
보셨듯이 오픈소스는 정말 강력하지만 동시에 기업 입장에서는 아무런 전략 없이 사용했다간 이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뢰밭을 걷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곳곳에 정말 실질적인 위험들이 숨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기술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구버전은 지원이 금방 끊겨버리기도 하고요. 또 문제가 생겨도 딱히 책임지고 해결해 줄 곳이 없어요. 그리고 언제든 심각한 보안 구멍이 발견될 수도 있고요. 수백 가지가 넘는 복잡한 라이센스를 혹시라도 잘못 사용했다간 엄청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죠. 자, 바로 이 지뢰밭을 안전하게 항해하기 위한 지도와 나침반, 그게 바로 거버넌스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단순히 오픈소스를 가져다 쓰는 수준을 넘어서 어떤 오픈소스를 어떻게 검증하고 또 안전하게 유지하고 관리할 건지에 대한 우리 회사만의 체계적인 규칙과 전략을 세우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거버넌스는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법적인 의무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정부에 납품하는 소프트웨어에 어떤 오픈소스가 쓰였는지 그 목록, SBOM이라고 하죠. 이걸 제출하도록 의무화했고요. 유럽연합 역시 2027년부터는 이걸 위반하는 기업에 전 세계 매출의 최대 2.5%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벌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거죠. 자,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오픈소스의 힘, 그리고 갈등, 또 리스크, 이 모든 이야기가요, 지금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무대 위에서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거대한 규모로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의 AI 애플리케이션은요, 그냥 오픈소스 기술의 총집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I의 두뇌 역할을 하는 라마나 미스트랄 같은 거대 언어 모델부터 AI의 기억을 저장하는 벡터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개발을 쉽게 해주는 랭체인 같은 일종의 도구 상자까지 전부 다 오픈소스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AI 시대의 기터브라고 불리는 허깅페이스에 차곡차곡 모여있죠. 결론은 오픈소스 없이는 AI 혁신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AI 기술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려는 모든 기업들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아주 중대한 전략적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위험을 그냥 다 감수하고 직접 부딪히는 DIY 방식. 성공하면 물론 모든 과실을 차지할 수 있겠지만 이걸 해내려면 정말 막강한 내부 역량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 길은 레드햇 같은 전문 기업의 도움을 받는 엔터프라이즈 방식입니다. 위험은 낮추고 더 빨리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외부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는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모두가 함께 만들고 공유하는 이 오픈 코드를 기반으로 기술이 발전하는 시대에 그 혁신에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가치는 과연 누가 가져가야 할까요? 코드를 한 줄 한 줄 만든 창작자일까요? 아니면 그걸 가지고 멋진 비즈니스를 만든 거대 기업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이 앞으로 펼쳐질 기술 세상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